정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엔 국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네,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경제를 잘 살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이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은 그 방점이 이제 경기 회복과 구조조정 이 두 가지에 이제 찍혀 있는 것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두 가지를 두고서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뭐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오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구조개혁을 하면은 이제 실업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좀 경제 활성화가 좀 지연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그 실상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운용 방침에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정부가 두 개 다 추구한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률 3.1% 전망치는 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3.8%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실제로는 2.7% 성장할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3.1%로 제시한 것은 좀 낮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잡은 겁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에 그 우리 경제 대외적 여건이 굉장히 나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 둔화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그렇게 아주 높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잘하면은 달성할 수도 있고 또 3.1%라는 게 정부가 그 정도는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올해 경기를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보가 315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제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일반 국민의 이 54.3%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했고요. 40% 가까이가 나빠졌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50% 가까이가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한 30%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들보다 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그래도 아주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경제 질이라든지 또 내년도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보는 데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현재 상황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보다는 그렇게 좀 덜 나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이제 정부는 내년 3%의 경제 성장률 이제 목표치를 정했고 이걸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내수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들 좀 보여주시면서 교수님 설명 좀 드릴게요. 물가 2%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제 원래 3% 목표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운영해 왔는데 2% 물가 목표로 잡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물가가 0.9% 원래 인플레이션율이 있으니까 이것이 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너무 디플레이션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완화적 그 통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 투자 확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제 프리존도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많은 이익 집단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또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는 규제 프리존이라는 특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 제도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그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취지는 좀 좋다라는 평가하시고요. 규제 완화 부분은 뭐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기 회복 그리고 구조조정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구조조정 부분은 좀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 뭐 그 대통령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그 선제적인 구조조정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대책 부분에서 구조조정 대책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구조개혁하고 있는 게 4대 구조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금융 부분 이렇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 지금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 운영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만약 있다면은 산업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산업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자꾸 이전되고 있고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도 자꾸 이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산업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술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중국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신기술을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보완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제 성장과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건가요? 양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구조조정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이제 가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업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또 서로 이율배반적이 되니까. 네, 기업의 경쟁력에는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수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해야 되는 게 정책의 그 묘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어제 오늘 그 두산 인프라코의 이제 그 명예퇴직, 희망퇴직 부분 얘기가 이제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신입사원까지 또 20대까지 이 명예퇴직 얘기가 이렇게 나올 만큼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심각한 상황인지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산 인프라코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둔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 산업이 이전되면서 이런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정책을 좀 써야 되고 또 청년 지금 실업이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20대까지 그 구조조정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다행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서 이제 그런 신입사원들까지 2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다행이기도 신입사원 합니다. 1, 2년 차에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사실 뭐 희망퇴직이라는 게 희망에서 원하는 퇴직이어야 사실 맞는 건데요.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희망퇴직은 아니었어서 더욱더 심각했고 또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더 와닿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 인력 구조조정 문제 어떻게 될까요? 칼바람이 계속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의 그 구조조정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 상태가 되면 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니까 내수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늘고 고용률은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수 이 소비력이 이제 확실히 떨어질 텐데 그 부분을 그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좀 더 늘어나게 하고 이 배경에 이제 기업 투자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정책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 우리 경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내년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